안녕하세요. 솔레아스 대표이사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들이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창업 초창기 때 이야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또 잊고 싶은 과거이기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겪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정도 전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2012년이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유치원을 하셨었어요. 옥상이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옥상에 축구장을 좀 짓고 축구 교실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었는데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거 나가도 되나요? 기타 이제 사금융에서 3천만 원을 좀 대출을 받아서 축구장을 짓고 유치원 건물에서 그 옥상에서 축구 교실을 운영을 해보는 형태로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을 당연히 취득을 했고 실무 경험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다른 좀 축구 클럽에서 잠깐 유아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애들까지를 대상으로 파트타임 코치 생활을 좀 해봤고, 유아체육 공부도 좀 하다가 체계적으로 좀 이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연히 스페인 마르세 재단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어린이들 축구 커리큘럼 영상을 좀 보게 되면서 저 역시도 여기서 많은 공부를 좀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배움이 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막상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교육을 잘하고 강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한 달 한 달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출 금리 아시죠? 최고 금리가 36%인가 그랬었어요. 일단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꼴을 계속 냈던 거로 기억이 나고요. 제 손에 들어오는 게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집기를 몰랐죠. 제가 모집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 업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딪힌 거니까 겸업에 대한 생각,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처음에는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SNS가 막 활발할 때도 아니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 업체들이 막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네이버에 그냥 검색 이거 말고는 보편화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브랜딩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올까 맨날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제 근처에 있는 유치원들 열심히 좀 영업을 좀 해보면서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전단지 돌리는 행위죠. 저는 젊고 그때 패기가 있었으니까 부탁대고 좀 뚫고 들어갔었어요. 어떻게든 좀 거래를 좀 터볼까 했던 노력 말고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진짜 저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월 매출 제일 높을 때가 통장에 찍힌 기준으로 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월급 200만 원 정도 나가고 부모님한테 드릴 임대료 150만 원 나가고, 제 아반떼 중고 차량으로 차량 운행했었거든요. 기름값 내다 보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임대료를 한 2달 정도 밀렸어요. 어디 모임 나가서 잘 되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딨냐. 이렇게 너스레 좀 떨면서 이런 얘기만 반복하는데, 제가 26이었거든요, 그 당시가. 근데 친구들은 대기업 취업해서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거에 솔직히 좀 부러웠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에 취업한 친구가 계약 연봉 4,200, 실수령액 한 25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하고 물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체감하기로는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성균관대 공대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돈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내가 진짜 왜 선택한 걸까라는 현타도 진짜 왔었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취업을 해볼까? 다른 친구들처럼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 취직을 하고 포기할까? 이 생각 진짜 딜레마처럼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미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잖아요. 무책임하게 끝내고 싶지는 않고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될까봐 이건 아니다 싶은 어느 날 저한테 일생일대 중요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대학 중간고사를 보는 날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일을 했다 했잖아요. 이제 가방에서 이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는 거예요. 시험 보는 중간에. 오전 11시 정도였거든요. 4월 중순이 아마 중간고사였던 것 같은데, 저희 업에선 이게 지금 신학기 때 막 러쉬가 일어나는 그 기간이에요. 본능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학부모 전화다. 학부모님이 뭔가 신규 문의 전화 주신 거다. 영세업장이었으니까 이 전화 한 통 정말 소중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 중에 제가 가방을 열고 이 전화기를 꺼내면 부정행위잖아요. 그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밤새 공부를 했는데. 근데 안 받기에는 너무 중요한 전화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전화를 받고 시험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중고 아반떼 차를 끌고 학교를 박차하고 나와서 제 업장으로 향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제 작년에 이제 다녔던 친구가 초등학생 입학하는데 여기 좋다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6명 정도가 한꺼번에 친구들하고 한 번에 이제 오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밤새 공부한 거에 너무 아깝죠. 아까운데 그게 그냥 금방 싹 사라졌어요. 이 6명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그 잠깐의 꿀맛 같은 그런 행복에 취해서, 그래서 수원에서 부천까지 한 번에 달려가서 오후 2시에 도착을 합니다. 상담을 시작을 해요. 학교 시험을 포기하고 왔다는 이 일화까지 얘기를 딱 했어요. 20대 후반에 이제 젊은 청년이 너무 간절한 게 보였는지 전원 등록을 그날 딱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다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신학기 이날 이후로 3개월 동안 5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처음으로 이때 몇십만 원이라도 흑자가 나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첫 1년은 돈 한 푼도 못 벌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몇십만 원씩 뭔가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는 이제 모집기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이게 모집기인 거죠. 우연히 이 신학기, 그것도 이제 학부모 총회가 4월에 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1년간 진짜 보상 없이 했던 그 고생들이 하나씩 매일 조금씩 저한테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좀 즐겁게 일을 했죠. 조금씩이라도 이제 빛이 보이니까. 특히 이제 주말반, 토요일 애들 같은 경우는 늦잠 자니까 부모님도 바쁘신 분들이 꽤 많고 워킹맘들이 많으니까 토요일날 좀 늦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많다라는 게 좀 제가 느낀 페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아침에 일찍에 저희 집 앞에 이제 김밥 천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7시 한 10분 정도에 김밥을 픽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서 애들한테 김밥도 사서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소문이 난 건지 주말반이 금방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한테 경업이 그 당시엔 취업이죠. 잠깐 생각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올인을 한 겁니다.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경업을 했었다면 과연 입소문이 이렇게 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모집기라는 개념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예비 점주님들한테도 애초에 모집기가 있는 우린 사업이고 6개월 동안은 돈 벌 생각 하지 마셔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요즘은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저는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인원이 많아졌다고 했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구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주제는 구인이 안 되니까 지인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사람을 구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몬 사이트에 구인글 정도만 이제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았다. 더 거짓말이에요. 거의 없었어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비전이 뭐가 있다고 지원을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동네 축구팀을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냐. 워낙 사이가 좋았던 동생이고 잘 지냈던 친구다 보니까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해요. 제가 아까 같이 일하던 친구 있었다 했죠. 친구 월급 줬다고 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저랑 그 체육대학교를 졸업한 그 친구랑 이제 둘이 함께 있었고, 이제 이 동생까지 저 포함 직원이 이제 셋이 됩니다. 관계가 어때요? 전부 다 형, 동생, 친구.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호칭을 뭐 만들고 누가 뭐 본부장이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했던 규모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공식적인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공적인 느낌을 아무리 이제 가져보려고 해도 매주 축구할 때만 만나면 형 동생이 되고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다 지인들이잖아요. 정이 우선된 사이이다 보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하다가도 결국 장난치게 돼요. 공과 사가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또 술 한 잔도 이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막 차곡차곡 매출에 급여 얼마 이익이 아니라 밥 사 먹고 기분 좋을 때 술 한 잔, 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 월급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을 좀 겪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학하고 일자리를 다 포기하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포커페이스를 딱 변신을 하고 체질 개선을 하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일적으로 순차적으로 모두 잃게 됩니다. 사실 제가 사적으로는 장난도 많고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가볍고 편한 동네 바보형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일적으로는 꽤 무겁게 저도 일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이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적으로 이런 무거운 대화들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후 채용 과정에서도 지인의 지인이 껴있는 경우 있었거든요. 결국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요. 같은 이유로. 결국 느낀 게 애초에 내 모습을 감정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일에서는 가장 편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요.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보면 제대로 브랜딩이 되기 시작한 건 아마도 제가 이걸 깨닫고 모두가 100% 공적인 사이로 시작할 때부터로 기억을 해요. 그때 경험을 살려서 제가 가급적이면 점주님들한테도 사적인 관계를 채용하는 건 피하시고 호영호재는 근무를 해라 라고 교육을 좀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관문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많이 여쭤보시고 아니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꼭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옥상, 이 야외만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옥상 구장만 이제 이용했다고 했죠. 이때 제가 얻은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있어요. 간절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영업이라든지 이런 시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들의 생리를 좀 이렇게 막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업장처럼 옥상이 비어있는 구장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유치원 옥상에 축구장을 짓고 두 번째로 유치원 아이들이 60명 이상 모집이 된다고 하면 코치 한 명만 채용해도 월 순이익이 한 200 정도는 나온다라는 결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가 잔디구장 시공업체 사장님하고 만나서 어떤 딜을 하냐면 보통 구장 짓는데 2-3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유치원 옥상이 비어있는 곳을 영업을 하겠다. 거기다 축구장을 짓고 우리가 그 유치원하고 제휴한 축구 클럽을 운영을 하고 나오는 월 수익으로 12개월간 할부로 시공 비용을 갚겠다. 이거 해주실 수 있냐? 라고 물었는데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 영업을 이런 모델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얻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공짜로 축구장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지어준 거니까. 이로 인해서 방과 후 축구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경쟁력이 생긴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코치 한 명을 파견해서 월 200만 원씩 수익을 얻으니까 그거 12개월만 1년만 딱 갚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수익이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부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근처 가까운 곳들을 이제 인천, 뭐 일산, 뭐 강서구 유치원 영업을 막 자료를 만들어서 하게 돼요. 실제로 3개에서 4개 정도 유치원하고 처음에 제휴를 하게 됩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반응 굉장히 좋았어요. 전부 다 60명 정도 목표를 했잖아요. 다 그 이상은 등록을 했어요. 어떤 유치원은 100명 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멤버십 카페도 운영하면서 정말 소통 잘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가 솔직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생하는 입장이잖아요. 기생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요청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나 비 오는 날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고 학부모들은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요. 요즘에 더더욱이나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인 집들이 많잖아요.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내 강당 같은 거 유치원한테 오늘 비 오니까 좀 쓰게 해주실 수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치원들도 그날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때문에 외부 업체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매번 부탁하기가 참 어려웠고 어떤 곳은 그래도 가끔씩 쓰게 해주셨는데 어떤 곳은 안 된다.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서 그런 날마다 이제 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장마, 좀 있으면 폭염, 겨울에는 추위, 폭설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나는 달이 12개월 중에 한 달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전부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빚쟁이가 될 무렵에 2015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차 될 무렵에 실내 구장을 제가 갖게 됩니다. 처음 이제 시작했던 그 부모님 건물에 유치원 옥상을 증축을 해서요. 솔메 축구센터라는 이제 실내 구장을 처음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바로 직전에 2014년 겨울에 스페인에 가서 카탈루냐에 있는 축구교실들의 클럽 문화를 공부하고 지도자 연수도 받으면서 교육 방식을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워왔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브랜딩의 시작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첫 축구교실을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실내잖아요. 이 야외 구장에서의 이제 기상으로 인한 리스크가 없어진 거잖아요.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서 비로소 매출이라는 게 안정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사업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다른 계획도 좀 짤 수 있고 지출에 대한 것도 직원들에 대한 비전도 이때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사업 모델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된 거예요. 야외에서는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교육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빚쟁이가 됐죠. 그렇게 유치원에 지어준 축구장의 빚 고스란히 다 떠안고 2017년이 이제 되기 전에 이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이 비즈니스 모델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네 번째죠. 보통 이제 잘 되니까 뭐 2호점을 낸다, 프랜차이즈를 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육 매뉴얼과 관리 구조 없으면요 이거 무조건 실패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2년간 정말 실내 축구교실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한 게 하루도 이제 끊이지 않고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인성과 실력을 다 갖춘 우리 코치님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 돌이켜보면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사님들과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하면서 동반 성장을 계속 외쳤어요. 같이 크자, 같이 크자. 누군가는 여기서 성장을 할 건데 누군가는 도태된다면 처음에는 갭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벌어질 거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대화도 할 수 없고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제발 함께 성장하자라고 간절히 말하면서 매주 교육하고 칼럼을 쓰면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도 이제 이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커리큘럼도 이런 글감들,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제가 이제 책까지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브랜딩이 이제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는 이제 잘 될 때라고 했잖아요. 전화를 받고 막 상담하는 여직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대표님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모든 타임이 마감돼서 못 받아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회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2호점 3호점 내야지. 이게 무슨 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팩이 2점 되면 다 아마 갖게 되실 거예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2호점 3호점 내고 싶은 소망일 뿐인데 이거를 추진해버린 거예요. 하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무턱대로 지른 건데 저는 이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을 되게 오역하고 착각하면서 살던 시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2, 3호점 냈겠죠. 지인들한테 막 투자도 받아볼까? 근데 이미 저는 빚이 많아진 상태잖아요. 대출을 더 받기 무서운데 그 지인들한테 투자를 받아볼까 하는데 이거는 마루타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IR이 있기래요. 포트폴리오가 있기를 해요. 아까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 말고는 이 매장 잠깐 지금 이번 달 잘 됐다 이 정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 3호점을 하더라도 내 돈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풀대출을 또 땡겼어요. 그리고 2, 3호점을 성공하면 가맹점을 내줄 자격이 생긴다. 그렇지 못하면 이건 자격이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 3호점 성공했어요. 그런데 2, 3호점을 내고 나니까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 몸이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돼도 모자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하루 일과를 한번 표현을 하자면 아침에 이제 방학특강 한다고 부천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요. 일사에 넘어가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하고 다시 부천으로 백을 합니다. 백을 해서 5시 반부터 8시까지 차량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칼럼을 쓰고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11시, 12시가 너무 밥 먹듯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같이 있던 직원들도 동반성장하자 했으니까 열심히 같이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유능한 강사 2명을 잃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였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저도 방법을 모르고 처음 경험하는 건데 체계적이지 못한 거죠. 그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 시스템 때문에 자기를 너무 힘들어지는데도 힘들다는 말도 안 해요. 제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더 심하게 하니까.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 밤 11시에 퇴근하고 그 당시 신혼인 사람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는 게 오히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영상을 빌어서 정말 그땐 정말 미안했다라고 꼭 좀 말하고 싶어요. 다행히 뭐 지금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사이들이지만 다행히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채용한 강사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3명, 4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이제 만들고 매뉴얼 작업을 막 이제 시작을 했던 시기가 아마 요때부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없어도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결국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19년도에 첫 가맹점을 이제 내게 됐고 미완의 시스템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완성도를 계속 높여온 것 같고 저는 지금도 미완이라고 생각해요. 100점이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7년이 흐른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정량적인 시스템이랑 교육 매뉴얼을 이제는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이 프랜차이즈를 시도하는 업체들을 보고 있으면 와 이거는 분명히 가맹점주들이 나중에 무조건 컴플레인을 걸 거고 기만하는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탄로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막상 이게 현실로 닥치면 사람 감정이라는 게 미칩니다. 게다가 이 온라인 사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은 제 감정이 감추고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드러날 때도 당연히 있겠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감정 숨겨야 돼. 사람에 치이면서 돈에 치이면서 결국 나는 외로움은 결국 내 몫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수요가 많음을 확인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면서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시행착오들을 이제 겪기 위해서 10년 넘게 까먹은 돈이 5억이 넘습니다. 이게 일반 개인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하나 다행인 건 그래도 이 시장이 15년 동안 폭풍 성장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주님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게 됐고 좀 검증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 있었던 5억을 주고 산 이 10년 동안의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과 과정 속에 생긴 솔루션들이 있겠죠. 근데 이 영상 하나에 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업종에 이제 처음 도전한다든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예비 창업자들 뭐 다른 종목이더라도 이런 업종을 계속 지도자에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14년 전 26살에 저와 같은 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좀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씩 꺼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 조태구알 좋아요, 네, 댓글,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